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등했고 테슬라도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57.9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이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올 들어 두 번째 FOMC가 개최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8%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2차 전지 드라이룸 전문기업 CK솔루션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15,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40%가량 오른 29,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과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나스닥은 2.6%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이날 미시간대 3월 소비 심리 지수는 예비치가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시장은 이를 이미 선반영된 재료로 여기는 분위기였고요. 오히려 전날 나스닥에 이어서 S&P 500까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점이 이 저가 매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이날만큼은 잠잠했다는 점, 또 한국 시각으로 3월 15일 오전 6시경을 기해서 이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진정됐다는 점도 시장의 플러스 알파의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날 M7 전 종목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GTC 기대감에 5%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해줬고요. 덕분에 오늘 AI와 반도체 소부장,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강세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그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고요. 또 유리기판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네요. 삼성전기가 이르면 오는 5월까지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에 나설 것으로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도 오늘 잘 움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재 시각 16일이죠.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스타쉽이 내년 말에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으로 출발한다. 이르면 2029년 유인 착륙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면서 글을 게재하면서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또 양자 암호통신, 이번 GTC 2025에 양자 컴퓨팅 분야가 확대가 되면서 퀀텀데이가 20일 신설이 됐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강력하게 기대감 또다시 모아주고 있는 양자 암호통신. 자, 그렇다면 과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난 금요일 전날 미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가 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면서 약보합에 그쳤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1.5%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2604선, 어느덧 2600선 다시 한번 돌파해 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단 하루 만에 동반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은 오히려 반도체 소보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강세에 코스닥이 1.6% 가까이 날아올랐었죠. 지금 이 시각 0.37%,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지만요. 여전히 상승 탄력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737선, 74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히려 수급은 또 코스피와 반대로 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요. 전거래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여줬던 반면에 오늘은 다시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은 아무래도 코스닥이 더 강했다 보니 오늘은 코스피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전일 대비 3원 이상 내려가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1,440원까지 드디어 1,440원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됐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로봇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GTC 2025를 앞두고 왜 갑자기 또 로봇이 등장했냐 좀 약간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모두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기본적으로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기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소버린 AI, AI 에이전트, 자동차 분야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 분야까지 이 발표가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주인공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놓고 강조를 했죠. 미국 시장은 바닥은 안 쳤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먼저 쳤다. 이것도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좋은 거다. 미국 시장은 조만간에 곧 바닥을 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바닥 치는 모습이 나스닥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5일선을 돌렸는데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 오늘서부터 이제 엔비디아 GTC 2025가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앞서서 민재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관련 테마주들이 반도체, 자율주행, 로보틱스, 액칭 냉각, 양자 컴퓨터, HBM, CXL 그러니까 유리기판의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뭐 LPDDR5 뭐 이런 거,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 그러니까 GB 300 이런 모델들, 블랙엘 울트라, 뭐 차세대 그래픽 카드, 뭐 루빈, 뭐 이런 거 이제 발표한다고 그러고 아직 발표 안 했으니까 젠스당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일단 봐야 되는데 좋은 얘기 하겠죠.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 하겠지.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도 HBM SSD 그다음에 GDDR7 뭐 이런 거 얘기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뭐 HBM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워낙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한데 왜냐면 삼성전자보다 능가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쪽 마이크론도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뭔가 얘기가 있을 거라 그러고 그다음에 18일 내일은 요거에 대한 이제 젠슨왕이 그 GTC 기조연설 기자 간담회를 또 내일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이쪽 이슈로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컨퍼런스에서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쪽 관련주들이 강해요. 제가 지난주에서도 HBM 유리기판, CXL, 그다음에 뉴로모픽,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거 잘 보라 그랬죠. 정통 반도체보다는 이런 쪽. 그다음에 로봇주 잘 보라 그랬고, 뭐 로보틱스 얘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이제 FOMC인데 동결될 거예요. 뭐 거의 뭐 동결 얘기가 나왔고,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강세를 주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 또 양자의 날 개최해갖고 또 엔비디아 또 이슈가 있네요. 양자의 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 날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요 제가 초록 밴드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지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사와 뉴스들 GTC에 대해 관련주들이 또 뭐가 있으며 HBM 뭐가 있고 유리기판은 뭐가 있고 로봇주는 뭐가 있고 다 적어놨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글로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란톡이 아니죠. 초록 밴드로 들어오셨고 밑에 하단에 나오는 거기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서 미국 시장 곧 바닥 친다 그랬는데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뭐 지난주에 뭐 시장에서 흔들릴 때 혹은 미국 빠질 때 안 좋은 얘기 막 이상한 얘기 막 나왔잖아요. 저 그냥 다 개무시해 버렸죠, 그냥. 그런 거 없다. 아니다.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고 조만간에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무슨 안 좋은 얘기 나왔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관세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뭐래더라 하여튼간 무슨 조정이 시작이 됐다 뭐 그런 걸 주말 내내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방송 뭐 증권방송서부터 해가지고 뭐 뉴스에서도 뭐 나스닥이 뭐 며칠 만에 떨어졌는데 조정으로 들어가긴 뭘 들어가요. 이제 반등 나오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래서 그런 뉴스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커봐요. 지금 반등 나오잖아요. 지금 나스닥은 5일선 이제 돌파됐는데 이게 가바닥이 나온 겁니다. 다우존스는 아직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뭐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겠죠. 그렇다고 이게 뭐 넘어갈 정도로 보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 정도만 만들어줘도 우리나라 종목들은 잘 움직여 주니까. 특히 테마주들이.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 너무 잘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볼게요. 우리나라는 더 강해요 지금. 자 일단 뭐 일본 시장도 잠깐 보고 갑시다. 일본도 바닥 쳤죠. 바닥 쳤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바닥을 치는 모습이 나왔고 다우존스는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것 같고 니케이는 바닥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바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가바닥이 일단 나왔고 오르고 조정받고
그러니까 흔들리고 다시 움직이면 그걸 진바닥이라고 합니다. 이중바닥형. 그래서 진바닥이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목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진바닥이 나온 이유에서는 박스권을 유지해주거나 올라가거나 돌파가 되거나 이제 이런 걸 기대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가바닥이 나왔으니까 최근의 하락세는 좀 안정세. 그리고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주니까 뭐래요? 올라가는 이유가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래더라? 일단 낙폭과대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싸다. 근데 이 얘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JP보건에서 뭐라 했는데 결국은 뭐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그 얘기에 동의한다. 맞다. 그 얘기가 맞다. 지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얘기가 맞다. 조만간에 낙폭과대로 반등 줄 가능성이 높다 해갖고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날에 무슨 해치펀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걔네들이 뭐 여태까지 하방을 노리고 뭐 떨어뜨렸는데 걔네들이 이제 다시 산다 뭐 내지는 올라올 거다 뭐 그런 얘기 이제 기사 나온 거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저 얘기를 봤을 때는 조만간에 반등을 줄게 거의 확실시하니까 주식을 결론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라였습니다. 사라. 오늘도 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장 봅시다. 오늘도 주식 사는 겁니다. 오늘도 주식 사는 건데 자, 지금 코스피 강하죠. 지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바닥 우리나라 쳤다니까요. 이미 지난주 제가 쳤다 그랬잖아요. 자, 코스닥도 바닥을 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미 가바닥에 나왔고 미국 시장 반등 나와주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폭등은 쉽지는 않은데 종목들의 폭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강세장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을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이제는 미국 시장이다라는 시간에서 말씀드릴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바닥을 쳤고 오늘도 관련된 섹터들 뭐뭐 있냐면 뭐 사야 되냐면 이미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얘기하자면 로봇주, 우주항공, 알래스카 LNG, 유리기판, 그거 외에서도 자율주행 반도체, 로보틱스, H냉과 양자, HBM, CXL, 의료 AI, 재건주, 뭐 한학령, 해제 관련주 등등 해가지고 살 게 되게 많죠. 거기서 급등해 있는 거 많이 올라간 거는 안 사도 되는데 안 올라간 거 위주로 공략하면은 지금은 되는 장이다. 아니 미국도 바닥을 지금 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이 얘기 지난주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식을 지금도 사라. 강하게 사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S&P 500이 지난 금요일 반등으로 이 조정장은 겨우 면한 상태지만요. 여전히 작년 7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날 반등은 기술적인 성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변동성 지수 VIX도 이 빅스 지수 크게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20 이상으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네요. 금요일 날 크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말이겠죠.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계속해서 FOMC 관련 이슈들 그리고 GTC 2025 관련 이슈들 주목해서 트레이싱을 해보셔야겠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일타 전략 바로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오늘도 SPG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표적 종목으로 등장해줬네요. 지금 이 시각 0.58% 올라가게 되면서 26,100원 선, 드디어 26,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님, 요새 자주 나와주고 있는 SPG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략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지금 SPG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조금 됩니다. 시가총액이 좀 중형주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것도 조 단위가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 단위 넘어가면 아마 거의 80%에서 100% 정도 올라가야 될 겁니다. 한 5천억 정도 하거든. 5천억인가 7천억인가 그 정도 하는 사이즈에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로봇주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다들 차 있으시죠? 그렇죠? TV 없는 집 없죠? 과거 70년도, 뭐 80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뭐 집에 뭐 TV 없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TV 2대 있다? 그거는 쉽지 않았죠. 자가용 마찬가지. 집에 차가 2대 있다?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80년도만 하더라도 집에 차가 한 대만 있었어도 그거는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2대씩 있어요. 뭐 3대 있는 집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한 대는 너무 흔하고 뭐 2대도 흔하죠. 집집마다. 그래서 지금 뭐 집집마다 2대씩 있고 집에 TV도 옛날에는 뭐 집에 TV 한 대면 됐는데 지금은 집에 TV 2대씩도 다들 있고. 그렇죠? 뭐 집에 TV가 없다라 그러면 사실 핸드폰으로 다 보기 때문에 TV가 없는 집도 있지만 뭐 TV가 비싸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보급화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집에 로봇 집에 많아요? 집에 막 걸어다니는 로봇들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집에서 막 로봇이 말 안 듣고 막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해서 여러분들이 막 뭐 골치 아프고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집에 로봇들이 없어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판매가 된 게 그나마 뭐 지금 중국 로봇의 그 로봇 청소기, 로보락, 드림이 이게 이제 중국 로봇이거든요. 중국 로봇 청소기인데 이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지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러분들 생활권에 지금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그런 시대가 오겠죠. 과거의 자동차가 혹은 TV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왔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로봇주들 많이 안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받으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SPG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SPG는 로봇 청소기 수준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보핏이라는 그런 이제 그 보조 걸어 달리는 그런 이제 의료기기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근데 그게 감속기라든지 그 모터가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협동 로봇, 산업 로봇. 실제로 SPG는 거기 들어갑니다. 산업 로봇 보면은 이 속도 제어하는 거 있죠. 그거 이제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모터 관련주, 감속기 모터 관련주, 액추에이터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삼성전자 또 오늘 삼성전자 또 강하기도 하고 만약 삼성전자가 여기서 강하게 움직인다라 그러면 로봇 이슈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회사죠. HBM 이미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지금 능가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렇고 아니 더 좋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DDR5를 양산을 하고 있고 HBM은 언젠가는 따라가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로 지금 뭔가 해결을 하기에는 중국한테도 치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한테도 치이고 그래서 애매한데 로봇은 또 다릅니다. 모르니까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이니까 또 나중에 안 되더라도 기대감만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SPG도 잘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로봇 감속기 관련주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G 잠시 후에 자세한 매수 가격 알아볼 거고요. 가장 먼저 저희는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10일 TCC 스틸 28,000원 선을 만나봤고요. 11일 로보티즈 33,000원을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양일 모두 매수가인 도달하지 못했고요. 대신 3월 12일 SPG 25,650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날도 25,500원 금요일에도 25,500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4% 그리고 5%의 상승률 나란히 기록하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SPG 이 지난주 성적들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성적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 전략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주 SPG를 연달아서 계속 가져 나왔는데 오늘도 가져 나왔습니다. 그 가져 나온 이유는 뭐 지금 낙폭가대 다 움직이잖아요. SPG 뭐 올라간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로봇주들 이슈는 딱히 악재가 없어요. 뭐 악재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예전에 한 2년 전에 유럽에서 인공지능이 하도 무섭게 발전을 하니까 제재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재하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가 가장 그 주가를 박살나게 할 수 있는 악재였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선 되기 전부터 그 법 다 풀어버린다 그랬고 당선되자마자 싹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제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재하게 되면 유럽은 도태되게 되고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모든 법을 지금 풀어버린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지금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유럽은 제재하면 그냥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나 인공지능이나 이쪽 애들은 트럼프가 중국이 그거 법을 제재해가지고 개발 못하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봇이 하도 무섭게 발전을 하니까 인간보다 지금 넘어서는 좀 수준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이거죠. 로봇들이 자아가 생긴다는 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지구의 해로운 존재. 그러면 다 없애버리거든요, 얘네들이.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터미네이터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두려운 거였는데 사실 유럽에서도 그거를 경계를 내서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가려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주식적으로 보자면은 트럼프 때문에 혹은 중국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악재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SPG를 오늘도 갖고 나왔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계속 바닥에 있어갖고 만만하니까 그냥 다 추천을 계속했죠. 그래서 수익은 다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도 바닥을 쳤고, 오늘부터 이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금요일부터 나스닥은 바닥을 쳤고, 다우는 오늘부터 바닥을 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바닥을 쳤고, 닉게이는 오늘 바닥을 쳤고, 그럼 전 세계 증시가 다 바닥을 치고 있네요. 중국도 지금 뭐 돈 푼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경기 부양한다는 뭐 얘기 나오고 있고, 해도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 중국은 인공지능과 로봇에다 지금 엄청나게 돈을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부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라 그러죠. 미국도 제쳤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돈을 또 붓는데요. 거기다가 로봇을 도대체 뭘 만들려고. 어쨌든 엄청나게 지금 붓고 있는 지금 중국 때문에서라도 로봇 이슈는 끝나질 것 같지가 않아서, 어쨌든 차트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일단 수익 달성된 것만 체크 말씀을 드리고, 안 팔아도 돼요. 그냥 장도 바닥 쳤는데 뭘 팔아요. 갖고 있으면 되고. 자, 급등명중 종목 센지랩인가요? 퍼스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퍼스텍. 자, 36% 올라가 있는 퍼스텍. 방산주가 쉽게 조정을 안 받네요. 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침보다 모양이 더 좋네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요 모양이었는데 이게 조정을 마무리하면 제가 또 갈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올라간 게 없어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RG 넥스원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LRG 넥스원 이게 더 무겁잖아요. 차트 봐봐요. 진짜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였죠? 자, 현대로템 2년 사이에 주가가 미쳤어요. 이렇게 바닥에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었습니다. 지금 퍼스텍의 위치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왜냐면 쟤네들도 뭐 궤도 차량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뭐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이제 방산주가 다 그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퍼스텍도 그 미사일, 그 전투기에 달리는 거 있죠. 아니면 로켓 이런 거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간 게 없죠. 똑같은 방산주인데 올라간 게 없네. 그럼 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더 간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신규 매사라는 얘기 아니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빠졌으면은 다시 추천했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가져가면 LRG 넥슨이나 현대로템처럼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니까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센지랩. 자, 보안주.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그 구글 앱스토어에 중국 그 스파이웨어가 뭐 들어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사실 그건 모르겠고 지금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하도 빠르니까 지금 비트코인 암호를 해석하는데 뭐 10년 걸린다 내지는 뭐 5년 만에 뭐 뚫을 수 있다부터 해갖고 지난주 기사에 곧 바로 지금도 뚫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코인주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그걸 막으려면은 양자 암호로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주들이 이슈가 돼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스파이웨어 그리고 딥시크 그 중국 그 챗GPT 그것도 우리나라 정보 많이 빼봤다 그래갖고 그래서 한번 이슈가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양자 암호라든지 보안에 대한 이슈는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했는데 완전 바닥이죠. 거래량은 실려 있고. 그래서 수익은 좀 났어요. 12%. 근데 완전 바닥이니까
뭐 팔았어도 되고 갖고 가도 되고 절반만 팔고 나머지 가져가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올라가 있을 때에서는 제가 팔라고 많이 얘기하겠지만 아직도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조정받으면 또 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슈가 양자 컴퓨터 위주로만 지금 몰리고 그 보안주로는 이슈가 됐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 조금 약하죠. 뭐 그게 좀 약해서 그렇지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면 더 보유하셔도 된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SPG 가겠습니다. 자 SPG 그러니까 좀 로봇주 정도는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일단 엔비디아가 지난번 컨퍼런스에서도 놀랐던 게 얘네들이 그 GPU 블랙웰이나 열심히 집중할 줄 알았더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로봇도 만든다, 컴퓨터도 만든다, 무슨 CPU도 만든다 그랬었어요. CPU도 만든다. 그러니까 GPU는 원래 만들었고 AMD가 그래픽카드 GPU도 만들고 CPU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AMD가 원래는 인텔의 예전에서는 뒤지는 2위, 2인자, 그래픽카드도 엔비디아한테 뒤지는 2인자였는데 지금 CPU 쪽은 인텔을 잡아서 1위가 됐다라는 지금 평이고. GPU 쪽으로는 아직은 좀 뒤처지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래픽 카드 나오는 것들 동향들 보니까 엔비디아를 바짝 추격해서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 쪽으로는 AMD도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1위니까.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근데 AMD의 추격 때문에 그럼 엔비디아가 떨어지느냐? 아니요, 얘네들은 아예 사업을 로봇 쪽과 인공지능 쪽과 이런 쪽으로 아예 틀어버렸죠. 그쪽도 잘할 것 같아요. 그쪽도 잘할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로봇주들의 이슈들이 더욱더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로봇주들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SPG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생긴 거면 다 돼요. 일단 매수 가격은 굳이 뭐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25,550원인가? 지난주 드렸었던 가격 그 정도 내에서 공략하시면 되고 지금은 조정받을 때 사야 됩니다. 조정받을 때. 사실 조정 안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저는 튈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밤 엔비디아 컨퍼런스 뭐 있겠죠. 지난번에 로봇 한다라고 얘기가 한번 나왔고 그럼 오늘도 로봇 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로봇주들이 내일서부터 평 하고 움직이면 그때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파는 겁니다. 그때 뉴스 나오면은 확 급등하면 그때 파는 거지. 그때 사는 게 아니에요. 살려면 지금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고 제가 이거 지난주 4번이나 추천했어요. 화, 수, 목, 금. 그럼 지난주에 샀었어야 되는 거를 이제 산다? 사도 되는데 저는 싸게 25,550원에서 공략을 하시고 엔비디아도 로봇 한다 그러지, 구글도 로봇 한다 그러지, 아마존도 로봇 한다 그러지, 삼성전자도 로봇 한다 그러지, 뭐 다 로봇 한대요. 뭐 메타도 로봇 한다 그러지, 뭐 다 로봇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하이닉스도 로봇 한다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로봇은 전 세계에 지금 핫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SPG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SPG 25,550원 선의 매수가 형성해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투자 고민 하나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까요? 바이오 솔루션 들어와 있네요. 3250원에 1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요. 1.41%가량 내려서고 있는데 차트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 60일선의 지지선을 깨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현재 4거래일 연속 장대 음봉이 그려지고 있네요. 어떻게 한번 대처해 볼까요? 자, 조정받고 있는데 고점에 사셔갖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인데요. 최근에 산 거는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싸게 샀으면 버티는 게 맞는데 최근에 샀으면 손절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차트를 크게 한번 볼게요. 길게 이렇게 보면 바닥이죠.
바닥인데 여기서 많이 올라왔어요. 11,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갔으면 175%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175%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한 3, 40%는 떨어져도 되는 겁니다. 뭐 반토막 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떨어지면 또 올라갈 거니까. 근데 떨어지면 올라갈 거니까 여기 이제 3만 원대에서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면은 반토막 나게 되면은 19,000원, 18,000원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신 가격이 1,250원이네요. 그러니까 잘못 산 거죠. 그리고 3만 원대에 샀으면은 여기 27,500원 깨질 때 이게 이제 조정받겠다라는 시그널의 이제 첫 번째 모습이었던 건데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네. 지난주 목요일 날 손절할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고 그때 안 했다면 금요일 날이네요. 금요일 날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손절을 안 했다. 그럼 지금도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의 기회를 지금 3번 연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왜 손절해야 되냐면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거든요. 22,000원, 2만 원 요까지는 내려와야 되고 싸게 내려오면 아까 얘기했던 18,000원대까지는 내려옵니다. 22,000원, 2만 원, 18,000원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비중 10%밖에 안 되고 장도 돌아섰다고 하니까 더 사겠습니다. 위에서 비싸게 고점에 잘못 산 거는 잘못 산 거지만 비중이 작으니까 추가 매수 되나요? 그러면 그건 됩니다. 그래서 22,500원, 2만 원, 뭐 18,000원 이렇게 3번 나눠가지고 더 사세요.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사기가 좀 어렵고 더 떨어지면 저는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미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각 파미셀 주가를 가장 먼저 본다면 12,200원 그리고 1.29% 내려앉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2,000원에 또 비중도 30%로 상당히 좀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파미셀도 현재 단기 고점, 단기라고 할 수가 없죠. 52주 최고가가 12,920원입니다. 좀 높은 가격에 진입하신 게 아닐까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거에 사서 물렸을 경우 혹은 초보인데 그냥 샀을 경우 혹은 선수 그냥 급등하고 강한 종목 위주로 경력도 뭐 10년 이상을 했고 원래 이런 급등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일단 이런 거 급등주를 좋아하고 선수급으로 지금 들어갔다라 그러면 여기 돌파된 고점 있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11,500원 정도 됩니다. 11,500원 안 깨지면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 달리는 말에 올라탄 거니까 달리는 말에서 안 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선수니까. 선수는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몽고인들은 말 위에서 막 춤도 추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옆으로 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실력 된다라 그러면 이걸 계속 타다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초보자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말에서 떨어지면 뇌진탕 나갑니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서 초보자면은 지금 나오시는 게 맞고 선수면 아까 11,500원 안 깨지면 보유는 됩니다. 그거 깨지면 다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 아까 전에 여기 12,000원에서 예전에 물렸다가 한 2년 전, 3년 전에 물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경우라고 한다라 그러면 일단 절반을 팔고 보는 겁니다. 2년 동안 고생했다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조정받을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파시는 게 맞고요. 수급적이나 아니면 지금 차트의 그 강도를 봤을 때서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게 생긴 아주 강한 모습의 좋은 차트는 맞아요. 바닥을 이미 쳤고 좋은 건 맞는데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물렸다면 지금 절반을 팔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조정받을 때는 아직 조정 시그널은 안 나왔는데 11,000원 정도가 깨져야 뭐 10,000원으로 내려가고 10,000원이 깨져야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8,000원 정도가 내려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안 깨지고 그러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절반만 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팔고 나서 다시 살 때에서는 한 10,000원 정도에서부터 공략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한 10,0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다시 추가 매수거나 아니면 팔았던 거 다시 살기 전에 질문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7천 원에 50%,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지금 시각 하이브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자면요. 현재 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3만 9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자면 61선 눌림목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충분히 좀 주가가 빠진 구간이라는 점이 좀 추세 유지와 더불어서 현재 구간이 시세의 완전한 끝이라기보다는 잠깐의 조정 그리고 이후에 반등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수익 구간인 하이브 조금만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비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셨는데 50%면 많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잘 지지를 하는 자리에서 돌리고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 이중바닥형 다시 오르고 내렸죠. 그러면 이번 타이밍에서는 한 25만 원에서 전고점까지 지금 한학령 해제 관련주해 가지고 지금 엔터주들도 움직임들이 뭐 화장품들도 마찬가지 조금씩 나와주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지수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그래서 손절라인 익절 자리.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진다 싶으면은 22만 5천 원이 깨지면 절반을 줄이세요. 그러면 수익이잖아요. 근데 안 깨지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비중 많은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25만 원쯤에 오면 절반을 파시고 더 올라갈 때마다도 계속 팔면서 갔다가 계속 못 가요. 올라갔다가 다시 또 조정받으면 또 사시면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반등 주는 구간이니까 뭐 나빠 보이진 않는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190원에 또 30%의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제이시언 시스템 바로 주가 흐름 보자면 5,3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0.57% 미미하게나마 상승하면서 5일선에 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전문가님, 제이시언 시스템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참 고점에서 어떻게 잡으셨죠, 저거를? 그러니까 고점에 잡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고점에 잡았는지 일단 잠깐 봤어요, 제가. 야, 여기 딱 그 꼭대기 그 첨탑 위에 딱 피레침 있는데 그런 데서 사는 그런 그러니까 뉴스 보고 살게 되면 이런 게 걸려요. 뉴스 보고 사면 안 돼요. 뉴스는 오히려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로 쫓아갈 게 아니고 오히려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뉴스 보고 사지 마세요. 자, 주가가 바닥에서 드론 관련주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갔었죠. 작년도서부터 지금 160% 올라간 자리에서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조정을 지금 쭉 받고 있는데 조만간에 조정 바닥 마무리가 되면 추가 매수를 노리면 되는데 비중도 많네요. 비중 조절도 쉽지 않고 그냥 추가 매수는 취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다가 한 6,000원 넘어가면 다시 질문 주세요. 그러면 6,500원, 7,000원 도달할 때 다시 팔면 되는데 아직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차트나 거래량 패턴이나 섹터나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주가를 쫙 꼭대기 첨탑 위에서 그렇죠. 전봇대 꼭대기 딱 그 위에서 샀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다. 이거 바닥에 샀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닥을 칠 때 들어갈까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좋아 보이는 종목이니까 보유는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트소프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8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이스트소프트 19,000원 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0.42% 살짝 강보합권에 머무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신 직후에 바닥 확인하고 돌려 세우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수가까지 수복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전문가님 수익 권역을 얼마 정도로 잡는 게 중요한가? 그게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하시겠네요. 그래요. 매수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에서 샀으면은 살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주들이 이슈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서 그런데 뭐 언젠가는 보안주 이슈들도 크게 나오겠죠. 일단 차트를 보면은 하락 N자로 빠질 만큼 빠졌고 차트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나오면 한 22,000원 정도? 요 정도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 이게 빨리빨리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요것만 올라가도 20%나 수익이 나오거든요. 16% 정도 수익 나오는데 뭐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왜냐면 보안주 이슈가 확 몰리지는 않아요. 양자 컴퓨터까지는 잘 움직이는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암호까지로는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양자 이슈들은 나쁘지 않으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의 주가가 5.3%나 급등하게 되면서 120달러 선을 되찾았죠. 두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폭스콘이 이번 분기 AI 관련 수요가 2배가량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소식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GTC 2025에 대한 기대감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오늘 관련 기사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big things to watch at NVIDIA's GTC event.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GTC 2025가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이 첨단 기술 컨퍼런스죠. 현지 시간 17일부터 또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해에는 AI 기술의 확산과 또 산업 도입 가능성을 다뤘다면 올해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실제 적용 사례들과 또 기업들의 투자 기회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인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지 가장 첫 번째 만나보도록 하시죠. NVIDIA's GTC 2025 conference starting March 17th features CEO Jensen Huang's keynote on March 18th. 자, 3월 17일에 시작이 되는 GTC 2025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3월 18일에 있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키노트 연설입니다. 이 한국 시각이 중요하겠죠.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수요일 새벽 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중이라서 아무래도 이 관련 발언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키노트 기조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뭘까요? 바로 이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Blackwell Ultra GPU, 블랙웰 and the next generation Vera Rubin Super Chip. 다음 이 제너레이션, 다음 차세대 칩인 바로 루빈 칩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는 3분기 출시 예정이죠. 이 블랙웰의 후속작 루빈이 이번 기조연설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vent will address quantum computing with NVIDIA's cautious 10 or 20-year timeline, contrasting competitors' optimism.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번 행사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또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그간 지난 1월 초쯤이었죠. 이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들이 일제히 폭락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양자컴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증거, 바로 올해 행사에서 20일이죠. 퀀텀 데이가 신설될 점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ors will focus on the production and delivery timelines of new GPUs.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GPU의 생산 그리고 공급 일정에 집중할 것이며 4대 카테고리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율 AI 그리고 가속 컴퓨팅, AI 시뮬레이션, 그린 AI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에 4대 카테고리로 선정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오늘도 삼성전자의 급등도 마찬가지로 이 엔비디아 행사와 강력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이후에 단기적인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저는 일단 IT 기업들은 로봇 이슈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자 여러분들한테 초록밴드로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물론 방송으로 확인하셔도 되지만 이 방송을 1시간 동안 못 보시거나 바쁜 사람들은 초록밴드에다가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을 질러서 매수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건지 때로는 시장이 위험하니까 현금화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다 갖다 던지고 튀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 저는 시장을 잘 보는 전문가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라도 초록밴드로 들어오면 거기다가 뉴스도 올려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뭔지 이 뉴스에 대한 해당되는 HBM 관련주 유리기판은 뭐며 로봇 관련주는 뭘 봐야 되는지 GDDR7은 뭘 봐야 되는지 다 적어놓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보고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시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장. 지금 다 갖다 던지고 도망가야 되는 건지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힌트들을 초록밴드에다가 다 올려놓으니까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 주식은 바닥 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바닥 쳤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한번 봅시다. 바닥 쳤어요 안 쳤어요? 바닥 쳤죠. 이미 바닥을 쳤어요. 얘는 먼저. 근데 이제 테슬라 한번 봅시다. 테슬라. 제가 테슬라 괜찮다 그랬죠?
괜찮다 그랬죠? 이 정도 빠졌으면 사는 거다라고. 근데 미국 시장이 바닥을 안 쳐서 그런 거다 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지금 바닥 쳤다고 지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네요. 그렇죠? 금요일 날 이미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지. 그렇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낙폭과대 종목.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이쪽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다 그러죠. 뭐 그 다음에서부터는 뭐 AMD가 됐든 뭐 이런 쪽들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위치에서 얘도 이제 반등을 줄 건데 이렇게 많이 빠진 애들인데 엔비디아가 먼저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GTC 컨퍼런스가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있을 예정이라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이슈에 또 중심이 되는 종목이라서 오늘 종목을 엔비디아를 뽑아왔지만 이 엔비디아가 지금 뭐 얘가 어디까지 급등하고 올라갈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미 바닥 쳤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여기 저항에서 여기 그리면은 여기 저항에서 걸리냐 안 걸리냐 저는 그것만 보거든요. 뭐 걸리겠죠. 뭐 이거 뭐 넘어가겠어요? 뭐 컨퍼런스 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뭐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 끝나면 다시 조정받겠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종목들이 우리나라 테마주라 그 기대감에 돌아가면서 움직이겠지만 얘네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그리고 나중에 또 컨퍼런스는 또 다음 달도 있을 수 있고 다다음 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그때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정도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 얘는 걸린다 정도로만 예측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니까. 왜냐면 이게 저점이 깨지면서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얘가 지금 반등 주고 얘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거고 저는 엔비디아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많이 안 빠져서 관심이 없어요. 종목은 좋은데 넘어가면 저도 좋아요.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얘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뭐 테슬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은 얼마나 더 잘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더 집중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넘어가거나 얘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엔비디아 강하게 움직이면서 나스닥이 계속 반등 주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에 뭘 하면서 움직이던가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낙폭과대 매력으로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그 낙폭과대 대명사 테슬라 아닙니까? 지금 미국 주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바투막 났다고 지금 아우성에다가 지금 큰일 났다고 역시 미국 주식도 힘들구나. 미국 주식도 그 선녀는 아니었구나. 뭐 이러면서 지금 다들 후회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미국 주식은 좋다고. 좋은데 타이밍적인 문제라고. 왜 좋은 종목을 거꾸로 사가지고 힘들어갖고 고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270달 밑에서 그것도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칠 때 들어가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얘기했어요. 계속. 여기서부터는 사라지 얘기도 안 했습니다. 떨어져야 된다, 조정봐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때 금 여기다 찍찍찍 여기다 그리고 그다음에 270달러 요 정도 밑으로는 여기서부터 사는 거다. 요 얘기만 했죠.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미국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니까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 요것도 이제 사야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확정적으로. 이전에서는 예측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매수 시그널이 떴다. 근데 테슬라도 좋지만 우리나라 얘네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더 잘 움직이고 수익률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가 요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하여튼 미국 주식 갖고 있는 분들도 잘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초록 밴드에다 그런 얘기들 많이 써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내 증시에 복귀하면서 좀 감을 잃었다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공략해봤고요.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여전합니다. 오늘 장에서의 표적 종목은 SPG, 오늘도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